네, 안녕하세요. 요새 챗 GPT라 그래서 그 이쪽에 봇이죠, 로봇이죠. 인터넷 공간에서 돌아가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뜨겁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들 중에 그 이제 중국에서도 뭐 이걸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이 기술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차이나 인사이트에서 배운 내용을 재해석해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기술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 체제는 이 기술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기술은 뭐 흉내는 낼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발전을 하고 제대로 사용되지를 못해요. 오직 자유세계에서만 발전되고 제대로 사용될 것이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인데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나 어떤 그 사회 문화의 성쇠를 좀 결정을 할 그런 성격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언어 AI를 이거 이제 저는 거대 언어 AI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제 학계의 용어입니다. 거대 언어 AI를 제대로 발전시켜서 제대로 사용하는가 못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한 사회의 이제 그 성쇠가 결정됩니다. 또한 이 거대 언어 AI라는 게 그 말하자면은 어마무시한 그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이 변화를 그 충격을 한 사회가 그 흡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의해서 그 사회의 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기술들, 이게 이제 소통, 뭐 정보, 뭐 컴퓨터 이런 쪽 기술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기술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 활동의 생산성과 창의성에 아주 직결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옛날 만약에 기계식 스위치를 가지는 그런 지금은 뭐 또 그 전화국에 구리선도 별로 안 쓰지만 그런 식의 교환기였다. 그게 이제 1940년대, 50년대 초까지가 기계식 교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전자 교환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전자식으로 되는 전전자 교환기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런 거였다 그러면 뭐 수십만의 그 젊은 여성 혹은 뭐 좀 약간의 미시 여성들이 하루 종일 이거 그 교환기 앞에 앉아서 이거 꼽는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종류의 직업들이 그 통신기술의 발전에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컴퓨터 통신, 소통 이런 데 대한 기술이 인간의 생산성과 창의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더글라스 엔겔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땐 PC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컨셉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개인용 컴퓨터를 뭐라고 불렀냐면 정신 증폭기라고 불렀습니다. 마인드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정신 능력 증폭기. 이 사람이 한 일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마 학번으로 70년대 한 중후반 학번까지는 기억을 할 겁니다. 옛날에 이제 PC가 없고 메인프레임, 서버 컴퓨터만 있었을 때, 그때 서버라는 게 성능이 지금 PC 만도 못해요. 노트북 만도 못해요. 있었을 때 그 서버에 너 이런 일 해줘 라고 인풋을 하는 수단은 저 사진에 나온 빵꾸 뚫린 종이 테이프였습니다. 저걸 천공 테이프라고 부르는데요. 예. 저거 그 구멍이 어디로 뚫렸냐에 따라서 그 룰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가 그 일을 다 하고 나면은 결과물은 뭐를 하냐. 예, 도트 프린터라 그래서 찌륵 하면서 쫙 나오는, 연속해서 나오는 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처음 배우면 하는 게 뭐냐. 모나리자 그리기를 했죠. 예, 그 도트 프린터가 점을, 그러니까 그 모아서 찍으면은 진해지고 안 찍으면 옅어져서 저런 오른쪽에 있는 모나리자 얼굴을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짜가지고, 예, 그 도트 프린터로 출력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컴퓨터 입문의 신호 그 첫 단계죠. 이 엔겔버트가 무슨 일을 했냐? 모니터라는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원래 전공은 음향심리학자인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레이더 장교를 했습니다. 예, 레이더 장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화면이 레이더 화면 아니에요. 그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그런 아웃풋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모니터라는 거를 이제 컨셉을 냈고요. 그 다음에 저 종이에다 빵꾸 뚫어서 집어넣는 그런 그 천공 테이프 대신에 키보드를 생각을 해냈을 거예요. 아마 키보드가 이 사람일 겁니다. 이 화면은 디스플레이 화면은 이 사람인 게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나 뭐 LG가 디스플레이 가지고 엄청 돈 벌고 있는데 사실 그 비주얼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엔겔버트의 그 컨셉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보여지듯이 이런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런 쪽 기술들이 무서워요. 예, 무섭습니다. 그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정신에 관한 그 창의성 이런 거를 건드리는 영역들인데 이거 이제 제대로 건드리는 이런 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이제 거대 언어 AI라고 하죠. 네. 이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서 지금 2달 만에 거의 1억 5천쯤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틱톡은 1억 명을 넘길 때 9개월 걸렸고요. 인스타그램은 1억 명을 넘길 때 30개월 걸렸고요. 페이스북은 1억 명을 넘길 때 48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저 아래다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그림과 잘은 모르시겠지만 폴 테일이라는 사람의 그 사진을 박아 놓은 이유는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처음에 시작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 8, 9년 된 회사인데 저 챗GPT가 이제 버전이 있잖아요. 저 챗GPT를 처음 나올 때까지가 한 7년 걸렸어요. 그 초기 단계 때 투자자들입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는 자기 말로 더 이상 자기는 챗GPT에 뭐 크게 관계하지 않는다라 그러는데 폴 틸은 관계할 겁니다. 이 폴 틸과 일론 머스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페이팔 갱입니다. 페이팔 무리예요. 페이팔이라는 그 인터넷 그 결제 서비스 있죠. 그거 창업자들이고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하자면 일반적인 그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이 짝퉁 글로벌리스트, 제가 말씀드리는 친중, 친러 성향의 특히 그 무한 해체를 주장하는 그 막무가내 무한 해체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좌빨과 결합한 그런 성향들이 아니에요. 그 좀 더 공화주의에 가깝죠. 네, 공화주의에 가깝죠. 폴 틸은 특별히 더 그렇고요. 일론 머스크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굉장히 공화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좀 돈 번 사람들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좋아하는 편이죠. 둘 다. 예. 자, 여기서 잠시 세례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거든요.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원리적으로 차분히 드리도록 하죠. 봇이라 그러면 이 인터넷 공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일하는 애는 다 봇이라 그래요. 로봇에서 나온 말입니다. 봇이라 그러는데 챗봇이라 그러면 말로 명령을 내린다라는 소리예요. 이건 말로 명령 내리는 애구나. 그리고 보트구나. 이제 근데 얘가 뭐를 하냐? 인터넷 공간의 기록 데이터, 언어 기록이죠. 인터넷 공간에 뭐 백모가 이렇게 말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러니까 이 언어 기록,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영상은 안 뒤집니다. 언어 기록을 뒤져가지고 작업하는 애요, 얘가. 혼자서. 예. 그런데 이제 작업을 한다는 게 뭐냐? 말을 배워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읽으면서 서로 그러니까 단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아버지는 명사, 가는 조사, 방은 명사, 을은 조사, 가셨다는 가다의 과거형
뭐 이런, 그리고 존칭형. 그래서 다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상호 연관관계를 살피고, 그래서 요게 한 무더기로 요렇게 엮여서 다니고, 요렇게 엮여서 다니는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그 언어를 습득해 가는 것과 비슷하게. 사용하면 할수록 언어에 대한 이해력과 구사력이 좋아지는 애예요, 얘가.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 말로 명령을 내린다라는 점에서는 이 안드로이드 폰의 빅스비나 그 다음에 아이폰의 시리 뭐 이런 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좀 많이 달라요. 명령을 말로 알아듣는다. 뭐 이걸로 해도 알아들어요, 사실은. 그거보다도 얘가 언어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에 있는 언어 기록의 세계를 전부 헤매고 다니면서 언어 사용 능력이 점점 더 좋아져서 해독도 점점 더 좋아지고 그거 가지고 작문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점점 더 기술이 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이제 그 어떤 사용에 의해서 점점 더 지능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AI라 그러고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엄청 축적되어 있는 곳에 가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얘가 점점 더 지능이 높아져 가니까 이거를 심층학습, 딥러닝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AI, 뭐 빅데이터, 딥러닝 이게 다 그래서 한 무더기인데 이 AI의 가장 간단 명료한 게 뭐냐면은 이게 바둑 AI입니다. 이 구글이 알파고를 내오기 전에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이미 1990년대 말은 좀 넘고 2000년대 초, 그러니까 인터넷이 바로 되자마자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대국 서비스가 나왔잖아요. 온라인 대국 서비스. 그러니까 기계를 상대로 해서 바둑을 놓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둑의 룰이 한 9개밖에 안 돼요. 그 뭐 예를 들면은 돌은 그 선과 선이 만난 교차점에 둔다. 룰 1번, 룰 2번. 흑돌이 먼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백돌이 먼저 하나 놓는다. 룰 2번, 뭐 룰 3번, 룰 4번. 그래서 룰 5번, 9번까지밖에 없어요. 저 바둑이. 그리고 이제 돌 놓는 그 지능을 좀 하고 그 지능이 발전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바둑을 두게 만들면 점점 더 이제 그 바둑 실력이 좋아지죠. 알파고가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때 아마 저랑 비슷했을 거예요. 한 5급. 그러다가 이게 계속 바둑을 두니까 이세돌도 깨는 세계 최강이 되죠. 이게 이제 AI의 특징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면,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지능이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반복 사용에 의해서 점점 더 지능이 높아지는 것. 그게 이제 AI의 본질인데. 예. 그런데 이 챗 GPT는 얘는 언어를 상대로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인터넷 공간에 이 언어 데이터가 이게 한두 개겠어요. 그 방대한 그 언어, 그러니까 기록 데이터가 있죠. 이거를 이제 거대 언어라고 불러요. 이런 인터넷에 몰려져 있는 언어의 큰 빅데이터를 거대 언어, 이제 large language라 그러죠. 그리고 이 large language를 보트가 헤엄쳐 다니면서 언어를 습득하고, 그러니까 언어의 이해력을 습득하고 언어의 표현력을 습득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 그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덩어리는 이제 AI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거대 언어 모델,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large language 모델. 그러면 그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거대 언어 AI랑 똑같은 의미예요. large language AI랑. 그래서 이 영역이 인간의 그 언어 능력을 건드리는 영역이거든요. 인간의 언어 능력을 흉내내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기술이라는 소리죠. 인간의 언어 능력, 언어 해독 능력, 언어 표현 능력을 흉내를 낸다고요, 얘가. 뇌를 흉내내는 거죠. 말하는 짐승은 없잖아요. 아주 고난도예요. 그래서 얘 보고 장문해라, 뭐 리포트 써라, 주제 주면은
막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적당하게 뚜닥뚜닥 해가지고 리포트를 하고 얘가 토해내잖아. 그럼 우리가 보기엔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어도 일단 꼴이 돼 있다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정말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제가 제 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저한테 맞게 해준다고요. 저한테 맞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AI 서비스 하는 서버에 뭐 백모도 해봤고 누구도 해봤고 무수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지능은 점점 좋아지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고칠 거 아니야, 온라인에서. 아, 그러면 내가 리포트를 어떻게 썼다. 그리고 이렇게 고치는 거가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고친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로직을 바꿔야 될 일이고, 백모만 그렇게 고치더라. 딴 사람들은 내버려둔다면 백모 아저씨가 앞으로 부탁할 때는 내가 백모 입맛에 맞게끔 작업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이게 무서운 건데, 네. 으스스하죠. 예. 정말 으스스합니다, 이거. 이제 이 기술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판도라의 상자죠. 네. 아주 최정상급의 그 연구자들이 이제 팀을 짜가지고 한 어마무시한 돈을 넣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초기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돈 들어간 건 나중이고, 초기에 그 연구 개발하면서 폴 틸이나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전자책을 사가지고, 200만 권을 익히겠다. 읽혔거든요. 아마 아마존 같은 데서 전자책 사서 읽혔을 거예요. 아마존 킨들북. 오케이. 그럼 100만 권을 읽힌다. 그러면 책 구입비만 2천만 달러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마존과 무슨 빅딜이 안 쳐져 있으면 사람 흉내 내가지고 책 사게 하고 다운로드 받은 걸 자동으로 컴퓨터에 집어넣고 뭐 또 이런 조그만 시스템 또 하나 짜야 되잖아. 뭐 그런 식이죠. 전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세계에 있는 건 얘가 그 다음에 뭐 돈 내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뉴욕 타임스다. 그러면 좀 제대로 읽으려 그러면 그 가입해야 되잖아. 그럼 한 달에 뭐 10불, 뭐 1년에 100불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천지사방에 전부 모든 저널, 모든 출판물, 모든 언론사 다 돈 내고 온라인 가입해 놓고 자동으로 로봇이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면 검색 엔진에서 그걸 차단을 시켜놨을 수가 있거든요. 그 유료들은. 검색 엔진에 대해서는 한 부분만 검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차단시켰을 수가 있어요. 검색 엔진. 네, 왜냐면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아예 안 되게 하면은 검색이 안 되니까 손해보고, 검색 엔진에 다 노출되게 되면 그것도 문제니까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 아무튼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그걸 개발을 할 때. 개발 단계에서부터도. 지금 이제 서비스로 들어갔으니까 돈이 더 들어가죠, 지금부터는. 예, 어마무시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라고 할 때, 그냥 다 같은 AI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밀리터리에 하시는 분들은 요새 이렇게 우리가 개발한 그 LAH 그 헬리콥터에서도 쏘고 또 지상에서도 발사하는 이 천검 미사일 얘기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8km 밖에 적 전차나 또는 적 진지를 깔 수 있는 애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 미사일이 날아갈 때 뒤에 광섬유를 쪼르륵 풀려서 같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산 뒤에 숨어서 산 넘어 있는 목표물 혹은 건물 뒤에 숨어서 건물 넘어 있는 목표물을 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북한산에, 서울 북한산에 문수봉 아래 이쪽 그 시내 쪽 아래에서부터 8km를 쭉 가면 고양 지나서 파주까지 가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꽤 멀리 가요. 그러면은 북한산 그 능선, 문수봉 쪽 능선에 위로 안 올라가고 밑에 계곡에서 떠 있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미사일을 쭉 쏘면은 걔가 뭐 저기 어디 뭐
저기 고양 어디 동구청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예, 고양시 동구청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적 전차를 깬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지. 훌륭한 미사일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미사일을 얘기할 때 흔히들 이제, 천검은 80만 장쯤 되는 저기 적 미사일의 참조 사진을, 적 전차나 적 목표물의 참조 사진을 갖고 있어서 얘를 천검 앞에 달린 획득한 이미지랑 얘를 비교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타겟을 결정하는 AI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엄격히 말하면은 AI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AI라 그러면은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점점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 미사일이란 건 쏘기 전까지는 사용된 적이 없고 쏘고 나면 한 번에 끝나니까 반복 사용을 해서 지능이 진화하는 그런 모델이 아닌데 얘를 왜 AI라고 부르냐.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AI는 아니고요. 그냥 첨단의 지능이에요. 얘는 이제 어떤 같은 패턴의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점점 더 지능이 높아지는 애가 아니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짧은 순간에 막 들어오는 영상 데이터들을 프레임으로 딱딱 쪼개가지고 그 프레임을 저장되어 있는 80만 개의 프레임이랑 따다다다다다다다닥 맞춰서 요거 맞다 안 맞다를 순식간에 판단하는 거죠. 굉장히 지능이 높은 거예요. 이거가 이제 예를 들면은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CPU를 써서 한다 그러면 쉬울지 몰라도 제한된 CPU, 제한된 메모리를 가지고 이런 일을 실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낮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AI의 원래 뜻과는 좀 다르다. 좀 이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거 좀 너무 과장 아니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AI 교육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AI 교육을 하면 그럼 교사를 다 자른다는 소리야? 그 소리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면 전교조가 가만히 있겠나? 한국교총이 가만히 있겠나? 그래서 이 장관도 좀 무슨 겉멋이 들려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고 또 그 사기에 약간 넘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 얘기를 하면서 AI 얘기를 할 때 좀 아닌데. AI는 그러니까 원단은 뭐냐면 이제 챗 GPT에서 나오듯이 어떤 작업을 또 알파고에서 나오듯이 어떤 작업을 같은 유형의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챗 GPT가 이제 무시무시한 게 바둑이라는 좁은 범위가 아니라 언어 이해와 언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세상 모든 일이 지금 백모도 언어 이해와 언어 표현이잖아요. 지금 시청자님들께서 이거 보시면서도 언어 이해, 언어 표현 게임이 아니에요. 인간 활동의 거의 대부분이 언어 이해, 언어 표현인데 그거를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흉내낼수록 더욱더 그 지능이 높아져가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거기다가 이게 서버에서 돌아가고 그 반복 작업을 백모는 자고 있는 동안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이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그걸 반복 작업을 시키니까 이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게 바뀌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